우연히 현실 세계에서 튕겨져 나가 도달하게 되는 무한한 노란방, 이른바 백룸입니다. 이 기괴한 이야기는 최근 동명의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요. 전 세계를 소름돋게 한 이 스크린 속 괴담의 공간이 최근 대한민국 도심 한복판에 나타났다는 제보가 SNS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올리브유 겁나 많죠. 올리브유 여기서 이쪽으로 또 돌리면 또 올리브유, 또 올리브유, 여기 또 영상 속이 으스스한 장소의 정체는 우리가 알던 홈플러스입니다. 주말이면 가족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차던 거대 유통제국 홈플러스. 하지만 회생 절차 폐지 결정으로 사실상 파산 수준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전국의 홈플러스 매장들은 하나둘씩 온기가 사라진 채 거대한 콘크리트 백룸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연 매출 수조 원을 기록하던 유통공룡은 대체 어쩌다 이런 위기에 놓이게 된 걸까요? 시작은 10년 전 MBK 파트너스의 7조 원대 인수에서 출발합니다. 당시 MBK는 약 7조 2천억 원의 홈플러스를 인수했습니다. 하지만 인수자금 대부분을 자기 돈으로 마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본은 2조 원대 수준이었고 나머지 상당액은 차입을 통해 조달했습니다. 이야기는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홈플러스의 주인이었던 영국 테스코 본사는 대규모 회계 스캔들과 재무 악화로 심각한 경영 위기에 빠집니다. 막대한 부채를 줄이기 위해 해외 사업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한국 홈플러스 역시 매각 대상에 오르게 됩니다. 매각을 앞두고는 홈플러스를 활용한 대규모 배당과 대출 추진 논란까지 불거졌지만 거센 여론의 반발 끝에 무산됐습니다. 그렇게 시장에 나온 홈플러스를 약 7조 2천억 원이라는 당시 국내 최대 규모의 거래 금액으로 인수한 곳이 바로 MBK 파트너스였습니다. MBK가 이처럼 거대한 금액을 제시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LBO, 즉 차입 매수 방식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본은 2조 원대였고 나머지 상당액은 금융권 차입으로 조달한 것입니다. 인수가 끝난 뒤 홈플러스는 막대한 차입금 상환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매년 수천억 원의 금융비용을 감당해야 했던 홈플러스는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알짜 매장들을 잇따라 매각한 뒤 다시 임차해 영업을 이어가는 세일앤리스백 전략을 선택합니다. 빚은 일부 줄었지만 이번에는 매년 막대한 임차료라는 새로운 고정비가 생겼습니다. 이자를 줄이려다 장기적인 임차료 부담까지 떠안게 된 셈입니다. 그 사이 유통시장은 쿠팡을 비롯한 온라인 이커머스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됐습니다. 경쟁사들이 물류센터와 온라인 배송에 대규모 투자를 이어갈 때 홈플러스는 벌어들인 현금 상당 부분을 금융비용과 임차료 부담에 사용해야 했습니다. 여기에 고금리 환경까지 겹치면서 자금 조달 부담은 더욱 커졌고 결국 경영난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습니다. 결국 2025년 3월 MBK 파트너스에 의해 홈플러스의 회생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이후 새로운 인수자를 찾았지만 민주노총 산하 홈플러스 노조는 전 직원 고용 승계를 사실상 인수의 전제로 제시했고 그 사이 경영난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습니다. 결국 7월 13일 홈플러스의 전국 모든 매장은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를 밟은 지난 1년 4개월 동안 인수 의향을 밝힌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매장 임차 비용이 비싼 데다 인건비 비율이 높아 잠재 인수자들이 발길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7월 16일 홈플러스의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 금융그룹이 2천억 대출을 지원하고 MBK 김병주 회장이 전액을 개인 보증하는 방안이 합의됐습니다. 회생에 작은 불씨가 마련된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의 파산을 피했다고 해도 1만 2천 명의 노동자들과 수많은 중소협력업체들에게 이곳은 여전히 안전한 일터가 아닙니다. 뼈를 깎는 구조조정 속에서 언제 일터를 잃을지, 언제 대금이 끊길지 모르는 기약 없는 불안감을 견뎌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실 세계와 단절된 채 출구를 찾지 못하는 기묘한 공간, 백룸. 대한민국 도심 한복판에 나타난 이 거대한 백룸에 진짜로 갇혀버린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세이더 트렌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판매하지 않습니다 라는 딱지 보이시죠? 파산 기로에 선 홈플러스 매장입니다. 법원으로부터 회생 절차 폐지 통보를 받은 이후 멀쩡하게 진열된 물건도 팔지 못하게 된 건데요. 김태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매장 안 곳곳에 판매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 철사할 거라서 판매가 안 됩니다. 코드가 먹히지 않아요. 전단지로 광고했던 기저귀 판촉 행사는 취소됐고 신선식품 매대엔
엉뚱한 자체 브랜드 상품들이 진열돼 있습니다. 최근까지 연어 등 해산물이 채워져 있던 냉장 매대인데요. 지금은 이렇게 주방기구 세트만 채워져 있습니다. 찾는 게 없으니까. 계란 같은 거 사고 하는 거 엄청 골치 아프게 됐어요. 아니면 채소 같은 거는 이런데 그냥 채소 가게. 매장 내 화장실도 대부분 폐쇄됐습니다. 지난 3일 법원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으로 대금 회수가 불투명해지자 일부 협력사들이 납품 중단과 상품 회수를 요청하면서 정상적으로 진열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홈플러스 측은 정상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오는 17일까지 운영자금 2천억 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네, 전국 홈플러스 매장이 임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운영난을 버티지 못하고 오늘 아침 갑작스럽게 내려진 결정에 현장은 그야말로 대혼란이었습니다. 장호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길게 늘어선 카트들이 입구를 가로막고 서 있고 곳곳엔 급하게 출력한 임시 휴무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갑자기 운전에 임시 휴업 결정이 나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는 손님들도 보입니다. 오늘부터 다 돼요? 아, 몰랐어요. 동생이 이렇게 체크해본 게 영업한다고 해가지고 왔거든요. 살만한 게 있나고 하는데 뭐 닫았다 그러니까 그냥 살 거 없어요. 운영난을 견디지 못한 홈플러스가 오늘부터 전국 67개 매장에 대해 임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입점업체와 직원들도 갑작스럽긴 마찬가지. 말하자면 이거 잃어버리는 거죠. 이제 갑자기 이렇게 닫게 되면은 당장 이제 7월달에 결제 받아야 되고 그게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생존인데도 이거는 저 방에 있으니까 5월서부터 음식을 못하네 그러는데 떠나야 되고. 홈플러스 측은 오는 20일까지 진행 상황 및 법원의 최종 결정을 지켜본 뒤 영업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장후림입니다.